안녕하세요. 오늘 5회 동형모의고사입니다. 이제 6회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강의는 10월 달 되니까 잘 가죠. 세월이 금세 가는데 10월 달 특히 2차는 10월 달만 열심히 해도 주로 암기사항입니다. 2차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력만 발휘해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답 1번인데요. 오히려 1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2번, 3번, 4번, 5번은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1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있기 때문에 공법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사무소, 그 다음에 금융업소, 이런 중개사무소 일종 건생이죠. 그래서 면적과 관계없이 이 말 때문에 X입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건생,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실제 손님 상대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만 하려면 그냥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놓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던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아파트에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건축물 용도 분류 위반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1등록 1사무소 하나밖에 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1등록 1사무소. 그 다음에 3번 예외적으로 법인이 회사죠. 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를 같은 시군구에는 둘 수 없습니다.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빼고는. 자,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하죠.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있는데 4번의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전부 다 어디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다만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4번 미제출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와 51번 암기 프린트 51번에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두 개는 자격증 4번 제출하죠. 그래서 5번도 옳은 내용이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고용인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고용인이면 직원입니다. 직원. 모든 직원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소공만 받고 보조는 안 받죠. 그래서 1번 X고요. 2번은 모든 행위 X입니다.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 X입니다. 시험에 모든이라는 말 없어도 그냥 행위는 하면 X입니다. 좀 쉽게 내면 모든 행위, 아무 어렵게 내면 그냥 행위입니다. 그냥 행위라고 하면 업무상 행위도 있고 업무 외의 행위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내려고 모든 행위라고 해서 X고요. 3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죠. 사전에 해야 된다. X. 사전 X. 미리 해야 된다. X죠. 사전이 미리입니다. 미리.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을 제출할 필요 없다. 이게 맞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4번이 옳은 내용이고 제출할 필요 없다. 왜?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도의사에게 직접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지만 개인은 개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인감도장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X입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하죠. 근데 개인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에. 4번이 답이고요. 3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자, 이거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광고라는 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광고는 광고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모두 해당된다.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 줄이면 이건 3년에 3천만 원.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가짜 매물, 낚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광고를 하면서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43번에 있는 성명, 소연 등 5개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이거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소가 중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라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 암기 프린트 25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소면 종가형.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이 소는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 대상물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10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10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5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여기에다가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8개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암기 프린트 25번에 맨 밑에 있죠. 이 8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총 18개가 되겠죠. 이게 앞에 것도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18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3번에 기억은 1년에 1천만 원, 리얼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디귿 3년에 3천만 원, 리얼 500, 미염도 500, 비업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100만 원은 리언, 비업 2개입니다. 시험에 이거 행정벌 2문제 평균 출제됩니다.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다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2문제. 공인중개사법 고득점 하려면 이거 벌칙, 행정처분 암기 안 하고는 불가능하죠. 4문제 나오니까 평균 4문제면 10점입니다. 10점이면 거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합격생이든 불합격생이든 대부분 학원 다닌 분은 55점에서 65점 사이에 분포돼요. 점수대가. 그러니까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된다고요. 자, 4번입니다. 역시 기출문제인데요. 4번 1번이 답입니다.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5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받고 만약에 다시 재등록을 이게 지금 2022년입니다. 2022년이고요. 2023년 만약에 4월에 재등록을 해가지고 2023년 7월에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2023년 7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 기간 폐업을 했다면 재등록 이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되는데 지금 요거는 처분일로부터 1년 넘었죠? 승계 안 된다고. 요거는 1년 넘었잖아요. 지금 2022년 1월 1일 날 업무정지 됐는데 폐업일로부터 보면 1년 안 넘었죠. 폐업일로부터는. 이때 폐업은 이때 했어요. 폐업일로부터는 1년 안 넘었는데 처분일로부터 1년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승계 안 되고 따라서 그냥 업무정지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2023년이 아니라 2022년 4월이고 이것도 2022년이라면 어떻게 돼요? 1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아직 처분일로부터 1년 안 넘었잖아요. 만약에 2022년이라면 그런 경우는 폐업을 이 기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취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이게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입니다. 보통 이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1번 문제가 이런 게. 왜냐하면 주로 뭐 숫자만 1개월, 2개월 숫자만 신경 쓰다가 이게 처분일, 폐업일 1년을 신경 쓰지 이걸 잘 신경 안 쓰거든요. 이렇게 내면 1년을 2년으로 바꾸면 쉬운데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전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 세 개는 사전교육인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사전교육 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왜 1년이냐 하면 세법 같은 거 해마다 바뀌잖아요. 2차 과목은 해마다 바뀌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법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 바뀌어 있고 매수신청 대리 예규도 바뀌어 있습니다. 규칙도. 그 뭐가 바뀌냐면 보정 설정 금액이 달라져요. 얼마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번 시험은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예를 들면 개인 1억, 법인 2억 이거는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미 바뀌어 있는 걸 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바뀌기 전 것도 안 나오고 바뀐 후 거도 아직 적용 시행이 안 되니까 못 내겠죠. 둘 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정 설정 금액은. 그래서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은 뭐 당연히 다 합격하시겠지만 끝까지 이제 남은 기간 누가 옆에서 남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원래 가족 말은 안 듣고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내 말은 지독하게 안 듣고 남의 말은 왜 그렇게 잘 듣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원래 사람들이 그래요. 남들이 말하는 건 금세 또 솔깃하게 들려요. 가족이 말하는 건 안 돼도. 남의 말 들을 필요 없고 이제 하던 대로 하시면 돼.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갑자기 패턴 바꾸는 거 좋지 않아요. 이때까지 하다가. 자, 그래서 2번 또 맞고요. 3번은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습니다. 공탁금 3년간 회수 못하는 이유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절대 시험에는 결론만 나오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죠.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에.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될 수는 없죠. 등록을 한 거 아니잖아요. 분사무소는 등록은 주된 사무소 등록 취소되면 분사무소도 못합니다. 등록은 주된 사무소만 등록했기 때문에. 자, 5번 폐업 신고 시 수수료 납부 사항 아니다. 수수료 납부는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냅니다. 따라서 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리얼 두 개 옳은 내용인데요. 기역, 리얼 두 개 옳은 내용인데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보면 8개 법률,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하고요. 이 공급받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건축법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축법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경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고 처음 공급받았을 때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니은도 이거 잘 틀리는데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죠. 그러나 중개거래일 때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2번, 3번에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30일인데 주택 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해제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할 수 있을 뿐이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계약일입니다. 잔금일이 아니고 니은은 국가 등이 아니고 개공이 해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미음 적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적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한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번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 신고를 했다가 재개 신고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적시를 지체 없이를 왜 적시로 냈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지체 없이 써야 되는데 적시해서 X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한번 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틀리보라고 낸 거고요. 옛날에 2017년까지는 전부 적시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전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 법에 적시가 뭔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시란 3근무시간 안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적시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 지체 없이다. 그럼 지체 없이는 계속 지체해도 되는 거죠.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자, 그래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해제 신고, 정정 신청,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다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적시 아니고요. 다 지체 없이입니다. 답 3번입니다.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몇 개인가 이렇게 안 나오고 밑에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훨씬 더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2차 과목 중에서 고득점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80점 정도 받아야 돼요. 공인중개사법만. 나머지는 80점 받기 쉽지 않죠. 공법도 세법도 등기법도 다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고득점을 해야 되니까 약간은 실제 시험보다는 어렵게 연습을 한다고요. 자, 6번 정정신청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해가지고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안 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바꿔버리고 이름 바꿔버리고 하면 정정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제가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미등기 전매로 팔아먹어버리고 맨 마지막 산 사람 이름 적어버리면 되겠죠. 정정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미등기 전매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 안 되고 가격도 정정 안 됩니다. 가격 정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거짓 신고했다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니까 잘못 적었네요. 고칠게요. 해버리면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정정 안 되고요. 디귿 토지의 종류도 정정 안 되고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된다고 돼 있어요. 그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시면 자 리얼의 지목은 정정 가능합니다. 미음, 조건, 기한은 변경 신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집은 정정 안 됩니다. 집은 번지수를 바꿔버리면 딴 부동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정 안 됩니다. 4번이 답입니다. 4번 주지사 종목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요건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사항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선매. 선매라는 게 뭐냐면 선매라는 게 먼저 선자 매수할 매자입니다. 팔 매자가 아니고요.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사냐면 개인들, 사인들 간의 거래에 앞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먼저 매수하겠다는 우선 협상권을 주는 게 선매제도입니다. 그 선매하려면은 선매 대상이 되는 것은 1번에 있는 것처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 토지인 경우에 요약집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브노트 요약집 133에 선매제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2개월이 아니고 전부 1개월이죠. 전부는 아니고 1개월이 5개 있죠.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 뭐가 있습니까?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이 5번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 5번. 45번 암기 프린트 45번에 4, 5, 6, 7, 8에 있습니다. 45번 암기 프린터 45번에 4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1개월.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3번이 맞습니다. 4번은 선매 가격 먼저 사겠다고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한테 1억에 팔기로 약속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 지자체가 먼저 우선 협상권을 갖고 먼저 사겠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 1억에 사겠다는데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협의를 하면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시세대로 매입을 합니다. 그 시세가 뭐냐면 감정가격이 감정가격. 시세라는 게 뭐 호갱론어에 나온 시세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국민은행 KB 시세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하면 X입니다. 매입가격 당연히 X죠. 10년 전에 매입한 가격으로 다시 사겠다고 하면 그동안 10년 동안 재산세만 내고 그러면 완전 손해잖아요. 그래서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나 항상 국가기관에서는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은 직원들이 자기 돈 아니니까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게 많아요. 업계에서 관행이. 그래서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번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거지 무조건 불허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그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7번의 답 3번입니다. 이때까지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한두 개 지문씩 빼고는. 근데 8번은
8번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보면 되니까.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 사항이다.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임대차는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 있는데 극단적인 예외까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원칙이니까. 원칙은 공개하는 거 맞죠? 뭐 임대차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물론 그거는 X입니다. 문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만큼만 봐야 돼. 너무 깊이 공부해가지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확인 설명사항이다. X입니다. 2번입니다. 확인 설명사항 아닙니다. 확인 설명은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 공개사가 평가한 일종의 시세입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 158페이지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도 확인 설명서에 기재는 합니다. 건물주택 공시가격도 기재는 합니다. 요약집 158페이지. 그러나 건물주택 공시가격 확인 설명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해야 될 내용과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8번에 답 2번입니다. 오히려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문이 짧은 게. 왜요? 8번에 2번이고 9번입니다. 인장등록. 인장등록 한 문제 거의 나오죠?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보조원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개공, 소공만 인장등록하죠? 보조원 X. 리언은 법인의 경우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의 인장이죠?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법인의 인장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개인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고 했죠? 물론 인감도장이라도 상관없고요. 인감도장 아니라도 된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된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해서. 리얼.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누구 인장이라고요?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9번처럼 이런 기출문제에 9번처럼 이런 패턴이 14문제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안 나오고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그래서 이 기출문제입니다. 9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매물 올렸는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밑줄 치세요.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에 보니까 6개월마다 실시한다. X입니다. 분기면 3개월이죠. 근데 시험에 3개월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분기별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에 나오면.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3번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고요. 4번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하려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수시로. 5번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1개월이 아니고 30일이네. 저도 지금 약간 육체와 정신이 분리됐네. 딴 생각을 잠깐 했더니만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 35번에 있죠. 35번. 35번에 12번에 있습니다. 35번에 12번. 35번에 12번에 보면 있습니다. 30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수시 모니터링 15일은 49번에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8번에 있네요. 49번에 8번. 49번에 8번. 요약집 맨 뒤에도 암기 프린터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5번이고요.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번이 같은 판례입니다. 1번, 2번이 같은 판례입니다. 1번, 2번이 같은 판례다. 우리 건축물이 중개사물인데 이때 건축물은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례가 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2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 없습니다. 기둥하고 지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도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라서 중개사물이 아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따라서 중개사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습니다. 같은 판례고요. 3번 권리금도 중개사물 아니다. 권리금 중개사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지급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이웃집 사람 집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위반 아니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무효죠. 업자, 지급을 하는 사람은. 그러나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무자격자라도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4번이 무효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무효 아닙니다.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받는 것은. 5번은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살인미수죄는 처벌받죠. 살인미수. 살인을 안 해도 살인미수죄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미수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현업에서 그렇게 2천도 그런 거 많아요. 입금가 10억, 땅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개업공개사 다 먹어도 좋다. 11억 받으면 1억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당연 위반은 아니라고요.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지 받기로 약속만 했다고 위반되는 건 아니다. 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12번입니다. 매수 신청들이 규칙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죠. 2번이 틀렸네요. 모든 임원, 모든 X입니다. 모든.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그 까만 별표 있습니다. 53번 교육제도 5개 중에 요약집 맨 뒤에 보면 암기 프린트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원, 책임자는 법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모두 받아야 되죠.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표에 있습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X입니다. 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표에 보면 공기업 X라고 적어놨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중개 실무교육은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지방법원장이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을 합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있습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3개월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예, 사전 신고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사전 신고죠. 5번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5년 보존,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3년 보존 두 개밖에 없습니다. 13번입니다. 1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낮은 금액인지 높은 금액인지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문제는 맞습니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려는 권리금하고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했었는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에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자, 그 다음에 2번 상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 2푼과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주택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다른 거짓말 시켜놓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되죠?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4번 손해배상액이 낮은 금액이 아니라 요거는 큰 금액, 높은 금액입니다. 뭐 세 개 중에서 높은 금액. 환산월차임 3개월분.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계약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 2년분, 24개월분. 실제 손해액 중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이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니까 이거는 큰 금액, 높은 금액 받아도 되죠. 합의만 되면. 높은 금액인지 낮은 금액인지 그걸 좀 유의해서 보시라고요. 이 문제는.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4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